밖에서의 마지막 기억은 아내와의 저녁 식사다. 늘상 무기력하고 지친 모습만 보이던 아내가 웬일로 활짝 웃으며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은 날이었다. 그녀가 따라준 와인을 마시자 점점 졸음이 몰려왔고 눈을 떠보니 이 병상 위였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럼에도 간호사처럼 보이던 그들은 눈길 한 번을 주지 않았다. 목이 다 쉴 때쯤이 되어서야 이렇게 된 것도 다 내 탓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앞으로 웃을 일만 가득하게 해줄게. 그녀에게 반지를 건네며 했던 말이었다. 물론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사정은 나아질 줄을 몰랐고 그녀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만 갔다. 그녀에게 있어 나란 존재는 평생을 함께 할 짝이 아닌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짝,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선택을 내린 그녀는 지금 웃고 있을까? 부디 그러기를 바랄 뿐이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그럼에도 내게는 병이 없었기에 간호사들이 주는 약만큼은 여전히 먹지 않고 몰래 버렸다. 소란을 피우지 않으니 구속의 정도도 약해졌고 내일부터는 병동 내부와 병원 안에 있는 공원 산책 정도는 가능해질 것이라고 간호사는 말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주머니 안에 구겨진 종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조금 전의 일이다. 펼쳐본 종이에는 왠지 모르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필체로 쓰인 장문의 글이 있었다. 나는 그 글을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안녕. 아마 이 글을 볼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병원 생활에 적응해서 최소한의 자유를 얻었다는 거겠지. 여기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한 곳이지만 이 글을 너무 늦게 발견한 것만 아니라면 아직 살아나갈 가능성이 있어. 누구의 반감을 사서 이곳에 온 것인지는 몰라도 말이야. 병원 밖에서의 너는 분명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을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감금해두는 이 한봄정신병원이 당연히 평범한 곳은 아니겠지. 너한테 아침마다 주입하는 주사랑 그 약은 사실 병을 만들어내는 약이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 정신이 삐리해질 거라는 말이야. 약을 잘 챙겨 먹을수록 병세가 심해지는 정도도 빨라져.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냐고? 나도 모르지. 애초에 생각을 해봐. 없는 정신병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겠어? 절대 아니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괴상망측한 목적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겠지. 거기 의사랑 간호사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 비슷한 무언가일 뿐이라는 게 내 결론이야. 니테하는 얘기를 보면 너도 확실히 동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을 본 순간부터라도 그 개 같은 약은 다 버려버려. 그럼 살아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거야. 자, 일단 글을 보고 나면 너 병명부터 확인해봐. 침대 앞에 붙어있는 표를 보면 병명이 적혀 있을 거야. 무슨 병인지에 따라서 너가 살아 돌아갈 가능성이 달라지거든. 내가 알고 있는 병은 몇 가지 안 되지만 일단 전부 알려줄게. MDD.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이야. 물론 그곳에서는 감기보단 결핵이나 코로나 정도에 가깝지 않을까 싶네. 존나 위험하다는 뜻이야. 아무튼 병세에 따라 1기부터 3기까지로 나뉘는 것 같던데 몇 기에서 시작하건 간에 병원에 오래 있다 보면 결국 3기까지 가게 될 거야. 1기부터 차근차근 알려줄게. 1기는 별거 없어. 패션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딱 그 정도 수준의 우울감이 찾아올 거야. 그렇다고 병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말이야. 아무튼 간에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질 거야. 굳이 안 참아도 괜찮아. 어차피 그때는 죽을 만큼 심각한 상처를 낼 수도 없거든. 애초에 죽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니까. 또 적당한 우울감은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만큼 오히려 너가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야. 2기부터는 좀 조심해야 돼. 좀 더 심한 수준의 우울감과 죽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 거야. 그때는 자해 욕구를 찾는 게 좋아. 여전히 죽으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원래 사람은 실수로 죽는 경우가 더 많아. 내가 살아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 꽉 물고 망설이지 말고 최대한 빨리 탈출 방법을 찾아. 삼기는 시한부 인생이지. 그냥 며칠 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죽게 될 거야. 공원 밖으로 뛰어내리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야. 내 죽음이 누군가의 트라우마가 된다는 건 그닥 유쾌하지 않잖아.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거기서 탭댄스라도 춰. 간호사, 같이 생긴 것들은 그런 거에 둔감하니까. 바이폴라, 디스오더, 양극성 장애야. 조울증이라도 하지. 초기에는 우울증이란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러다가 첫 번째 조증이 찾아오면 병원 생활이 엄청나게 즐겁게 느껴질 거야. 탈출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겠지. 물론 곧 두 번째 우울증이 찾아올 거야.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때가 마지막 기회니까 망설이지 마. 두 번째 조증이 찾아오면 끝이야. 날아갈 듯 기쁠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은 우울증일 때 목숨을 끊지 않아. 애너렉시아, 너보사, 거식증이야.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질 거고 배고픔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거야. 너가 50kg이건 200kg이건 너 몸은 심장의 근육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겠지. 병원에서 주는 밥을 잘 챙겨 먹으면 계속 버틸 수야 있겠지만 목 넘김은 점점 더 불쾌해질 거고 위에 두 개랑 비교하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이 잘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서둘러. 불림이야, 너보사. 이건 폭식증. 허기가 점점 심해질 거야. 병원밥만 먹는 걸로는 당연히 한참 모자랄 테고 간호사들 탕비실을 뒤지는 것도 괜찮고 자판기를 부수고 음료수를 꺼내 먹어도 돼. 어차피 별 신경 안 쓸 거니까 뭐라도 계속 먹어. 너 손가락이 맛있게 보인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거야. 입에다가 휴지를 쑤셔 넣건 구속구를 채우건 해서 어떻게든 손가락을 못 먹게 막아. 한 번 입 안으로 들어가면 끝이야. 간호사가 치우기 전까지는 계속 딱딱거리는 이빨 소리가 나더라고. 엄청 시끄러우니까 제발 탈출해줘. 패러필릭 디스오더. 뭐였더라? 성도착증? 그런 거래. 평범한 사람이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에 성욕을 느끼게 될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아.